평범한 사람들의 평범하지만 평범하지 않은 소소한 비법. Let's go. 그대는 늘어질 수 있나요? 조신우의 비법 노트 이제 시작합니다. 국토대장정. 자, 조심하세요. 자, 차도 조심. 자, 가세요. 자, 국토대장정. 이대로는 안 돼. 다들 너무 많이 지쳤어. 리더는 공석 상태고 홍민이 원래도 저질 체력인데 이대로는 안 돼. 나오자고 봤을 때. 그래. 내가 나서자. 홍민이 괜찮아? 오빠. 몰라. 나 그만둘래. 힘들어. 무슨 소리야? 아 참, 내 이름이 호섭이었지? 아 맞아. 정신 차려. 일어나. 넌 빨간색만 보면 힘나잖아. 일어나. 우리 할 수 있어. 자, 다들 우리 끝까지 완주합니다. 국토대장정 하면서 끝까지 안전하게 서로 밀어가면서 기차 칙칙폭폭 시작. 국토대장정. 뭐지? 왜 이렇게 나랑 닮았지? 혹시 미래 나? 저 때 잘생겼었구나. 미래 나 괜찮네? 그래? 혹시 지금도 리더십은 존재하니? 괜찮아. 잘 존재하고 있어. 아 그래? 돈은 많이 벌고? 됐어. 지금보다 많이 벌어. 그래. 아, 네. 안녕하세요. 조신의 콘텐츠 실험실 조신우입니다. 네, 오늘 또 상황극 이렇게 진행을 해봤습니다. 현재 의미 있는 또 머리띠를 또 하고 했는데 옆에 또 오늘 대단하신 게스트분께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오늘은 굉장히 의미가 좀 깊은 일인 것 같습니다. 국토대장정이라는 컨셉으로 좀 진행을 해봤는데 오늘 우리 앉아 계신 게스트분께서 그것과 굉장히 관련이 깊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게스트분은 정말 대단한 분을 모셔봤습니다. 비법노트가 정말 요즘에 다양한 분들 만나면서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이렇게 평범하지만 평범하지 않은 게스트분들의 비법을 전해드릴 수 있어서 항상 감사드리고 저 역시 많은 힘이 되고 있습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좋아요, 구독은 저에게 힘이 됩니다. 오늘은 좀 강요해볼까요? 꼭 좀 눌러주세요. 자, 한 번만, 자, 지금 한 번, 한 두세 분 눌러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좀 생각해 두셨다 또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빨리 게스트분을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미래의 저라고 생각도 듭니다. 하지만 또 오늘 이야기 나눠보면서 어떤 분이신지, 어떤 리더십을 가진 분이신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태양광 분야 글로벌 리더, 워너바름 선그로우 플라워 코리아의 김호섭 지사장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일단 간단하게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자기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선그로우 파워 코리아 한국 지사장을 맡고 있는 김호섭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굉장히 이렇게 남성적이면서도 부드러운 또 얼굴에 어떤 이 아름다움이 좀 있으신 것 같은데 오늘 이렇게 상황극으로 과거의 나를 한번 마주해 보셨는데 어떻게 만족하셨나요? 저의 과거보다는 훨씬 잘생겨서 무슨 말씀이십니까? 잘생기셔서 즐겁게 봤습니다.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며칠 전에 정말 이거는 주작이 아닙니다. 제가 며칠 전에 꿈을 꿨는데 꿈에 비슷한 분으로 나오셨어요. 그래서 저에게 굉장히 좋은 구체적으로 선물을 주셨는데 굳이 그거를 말씀드리긴 나중에 이제 따로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정말 선물을 주셨는데 왜 그 형이 나왔지? 그러니까 근데 예전에 제가 알던 친한 분이랑 너무 많이 닮으셨어요. 그래서 오늘 또 되게 좋은 이야기들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태양광 분야에 대해서 좀 이제 소개를 좀 먼저 부탁을 좀 드릴게요. 그래서 저희들이 태양광 분야에 대해서 잘 모르잖아요. 예를 들면 뭐 주택 지나가다가 뭐 태양광 설치하세요. 뭐 전기세가 싸집니다. 뭐 이 정도로 좀 그렇기 때문에 조금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태양광 사업이라고 하면 지금
TV나 일반 매체 뉴스에서 많이 들으셨을 건데 그 신재생 에너지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게 지금 현재 저희가 에너지원을 얻고 있는 석유나 일반 화력, 쓰레기에서도 얻고 있지만 예. 여러 가지 기존의 원료원에서 바꿔서 신재생, 일반 자연에서 얻어지는 자연에서. 에너지원을 가지고 전력으로 변환을 해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전기로 바꿔주는 사업 중에 하나고요. 네. 대표적으로는 태양광, 풍력 등이 있습니다. 아. 그 중에 저는 이제 태양광 업계에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거기서 이제 현재 지사장으로 네. 지금 하고 계신데 지사장 들으면 이제 드라마에서 이제 뭐 예를 들면 실장님 혹은 이런 느낌을 좀 높으신 느낌이 들어요. 클래스가 어나더 클래스라고 할까요? 그래서 뭔가 지사장님 사랑해요 이런 식으로 뭔가 좀 그런 유의 어떤 좀 높으신 분인 것 같은데 어떻게 좀 지사장님이 되신 거고 원래 이 태양광이나 이 전기 분야에 애초에 관심이 좀 있으셨던 건지 궁금합니다. 저는 사실 우연찮게 태양광 업계에 이렇게 발을 들이게 됐고요. 네. 사실은 2008년도에 저는 이제 태양광 업계에 들어오게 됐어요. 그때가 이제 대학교 저희 졸업하고 첫 직장을 그래요? 졸업 후에 첫 직장을 이제 태양광 업계에 들어오게 됐는데 네. 그 당시는 태양광이 되게 생소했어요. 지금은 그래도 들어는 보셨을 건데 그쵸. 그때는 아예 없는 사업 같았는데 한국에 사실 업체도 많이 없었어요. 기업이 없었고 저는 이제 사실 그때 우연한 기회에 미국 회사에 이제 취직을 하면서 이제 태양광 업계에 이제 종사를 하게 됐고 네. 이제 전기 같은 경우는 사실 제가 이제 대학교 때 전공을 이제 전기 쪽으로 전공했습니다. 그러시구나. 네. 그러면 아까 우리가 국토 대장정 이야기도 나눴는데 이제 그때부터 들리는 소문에 지인분들이 리더십에 관한 얘기들이 많이 들렸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실체를 좀 여쭤보고 싶은데 국토 대장정 때 실제 좀 뭐 리더가 원래 있었지만 리더가 아니셨음에도 그 분들을 좀 이끌게 되는 어떤 계기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좀 어떤 연유였는지 좀 여쭤볼 수 있을까요? 일단은 그 당시에 이게 저희가 33박 34일 동안 33박 34일 그리고 143명이 네. 국토 횡단 1000km를 걷는 행사였습니다. 말이 1000km죠. 네. 이제 그렇다 보니까 사실은 그 당시에 이제 리더라는 분이 사실은 체력적인 것도 되게 중요했거든요. 근데 사실 그분이 평발이시기도 했고 이제 그렇다 보니까 어쨌든 체력적으로 먼저 지치셨던 것 같아요. 이제 그리고 저는 그 당시에 이제 행진팀장을 맡고 있었고요. 행진팀장. 이제 행진팀장이라고 하면 행진을 책임지는. 그러니까 사실 이 행사는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뭐 텐트에서 준비하고 전체 행사를 총괄하는 게 기장이 있었고 저는 이제 행사하면서 행진만 책임지는 행진팀장이었는데 사실은 이제 거기에 공석이 되면서 이제 공석이 발생되면서 이제 뭐 사실상 공석이었죠. 네. 근데 이제 누군가 책임을 지고 이 행사를 이끌어 가야 하고 또 이거는 작은 일 하나로도 사고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네. 이제 그렇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그 역할을 맡게 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지금 현재도 예를 들면 제가 듣기로는 거기에 대한 애착이 좀 많으셔서 어떤 걸 좀 유지하신다는 얘기가 들었는데 네. 그 어떤 커뮤니티라고 할까요? 네. 그게 어떤 내용일까요, 그게? 그러니까 뭐 커뮤니티라고 하면은 지금 현재 저희가 17기 그러니까 17년 동안 18년 정도를 이제 유지를 했었고 네. 사실은 지금 좀 멈춘 지 좀 됐어요. 행사가 좀 진행이 안 되고 있긴 한데 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뭐 사회적인 이슈도 많았고 국토대장정에 대한 그리고 사실은 이제 대학생들이 이제 사실은 해외 연수라든지 다른 데도 관심을 좀 많이 보이기 시작했고 또 이게 한 달 동안 걷다 보니까 위험하기도 하고 그래서 좀 축소되다가 좀 안 하고 있는데 사실 현재까지 다녀왔던 분들하고 이제 계속 만남을 이어가는 커뮤니티는 계속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혹시 향후 계획으로도 언젠가 한번 국토 대장정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그거보다 좀 축소판일 수도 있지만 그런 걸 혹시 생각도 하고 계신가요? 저는 오늘 어쨌든 국토대장정에 대한 얘기도 하니까 네. 이 영상을 보고 많은 대학생 분들이 좀 관심을 가지게 돼서 그리고 제가 이제 국토직이라는 걸 했는데 네. 지금 다녀온 많은 분들이 부활을 꿈꾸고 있고요. 또 이게 네. 관심이 또 모아진다면 다시 할 영예가 충분히 있습니다. 그럼 금방 말씀하신 대로 현재 뭐 대학생 혹은 20대 친구들에게 네. 이렇기 때문에 국토 대장정은 필요하고 어떤 장점이 있다 한두 가지만 말씀해 주세요. 일단 국토 대장정이라는 게 한국 땅을 자기 발로 밟으면서 걷는다는 데도 의미가 있고요. 그리고 저는 지금도 걸어서 여행하는 거 참 좋아합니다. 근데 이유가 세상을 빠르게 차 안에서 보는 게 아니라 걸으면서 본다는 데 의미가 참 커요. 똑같은 산을 보고 똑같은 강을 봐도 처음부터 끝까지 걸으면서 그 바람과 그 풍경을 느끼는 것과
그냥 차를 타고 지나가는 것과 많이 다르거든요. 근데 또 그 중에서 걸어가면서 사실은 인생도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맞습니다. 자기에 대한 체력적인 도전도 되지만 또 마찬가지로 인생에 대한 삶에 대한 생각도 할 수 있고 또 거기서 많은 동료들을 만날 수 있고 이제 국토대장정을 하면서 동료를 만나면 기본적으로 성향이 좀 비슷한 것도 있어요. 일단은 도전을 무서워하지 않는 이제 1000km를 걷는다는 생각 자체가 그쵸. 처음부터 그렇죠. 그리고 저는 뭐 또 하나 말씀을 드리면 거기서 이제 저희 천생연분을 만나서 결혼하고 아기도 낳고 살고 있고요. 네. 제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지금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로 어떻게 하면 발전을 시킬 수 있느냐, 관계 발전을. 그럼 남겨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러면 그때 만나서 연애를 몇 년 정도 하시다가 어떻게 결혼하신 거예요? 저는 사실은 그때 이제 리더 같은 역할을 맡고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사실 뭐 사귀거나 그러지 않았는데 이제 끝나고 나서 네. 좀 구애를 했죠. 끝없는 구애를 했고 그리고 그 당시가 제가 2005년이었고 네. 결혼을 13년도 했어요. 13년. 근데 뭐 8년간 연애를 한 건 아닙니다. 네네. 중간에 헤어졌던 기간이 많았고 네. 뭐 그러다가 어쨌든 연인이 돼서 그러니까 헤어졌다 만났다를 좀 반복하긴 했는데 그래도 딱 제가 마지막에 2003년도에 만났을 때 그냥 딱 내가 결혼을 한다면 이 사람하고 하고 싶다는 생각이 딱 들어서 그게 뭐였을까요? 외모, 뭐 예를 들면 와이프분의 리더십 혹은 어떤 거였을까요? 일단은 보고 계실 수도 있으니까 외모입니다. 외모. 외모. 예쁜 게 제일 컸고요. 네. 네. 그리고 저를 이렇게 이해해주는 사람이 없었고 저도 제일 이해를 잘해주고 있었고 저희가 사실 결혼할 때도 서로 사귀고 있다 결혼한 게 아니에요. 세 번째 만날 때는 만나는 날 제가 결혼하자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 여태까지 연애도 해봤고 8년 네. 동안 이제 국토대장정 갔다 와서 많은 삶을 동료로서도 살았지만 이렇게 관계를 맺어봤고. 네. 그래서 나는 결혼이 하고 싶다. 근데 너랑 하고 싶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 사귀자가 아니라 청혼을 하고 이제 그렇게 하고 이제 다시 교제를 시작하고 그렇군요. 결혼했죠. 그러니까 서로를 정말 가치를 알아주는 어떤 커플 혹은 부부 관계가 저는 굉장히 지향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너무 행복해 보이셔서 약간 배가 아픕니다. 댓글이 들어왔는데 그럼 대학생분이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국토대장 다 좋다. 근데 아까도 체력적인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나 하고 싶다. 근데 무섭다. 과연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인가? 혹은 중간에 그것들을 과연 내가 버틸 수 있을까에 대해 두려워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응원이나 혹은 조언을 해주신다면. 누구나 하실 수 있습니다. 뭐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뭐 지병 있으시면 안 되겠죠. 폐렴이 그렇죠. 있으시면 그런 게 아니라면 대학생 20대 충분히 다 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이게 혼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저도 혼자 1000km를 걸어라 했으면 못 걸었을 겁니다. 주위에서 응원해주는 동료가 있고 이끌어주는 동료가 있고 그렇죠. 이끌고 가야 되는 동료가 있고 야. 같이 가기 때문에 충분히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말씀해주신 그 이끄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 어쩌면 오늘의 또 비법의 하나일 수도 있고 그리고 또 국토대장을 통해서 그렇게 이끌고 이끌어주고 하면서 미래의 배우자가 있을 수도 있다. 이런 것들도 또 큰 장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또 좋은 청춘의 환상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그럼 다시 또 우리 지사장님 얘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우리 지사장님 또 성공한 리더라고 제가 볼 때는 충분히 여겨지는데 그 1000km의 어떤 참 인내력 혹은 체력성 이것들이 현재 성공한 본인에게 도움이 됐고 혹은 되고 있는 건가요? 네, 충분히 됐고요. 지금도 되고 있습니다. 제가 사실은 처음에 그 행사를 시작할 때도 용기가 필요했고 그렇다 보니까 사실은 어떤 거를 도전하는 데에 대해서 두려움이 별로 없었고요. 그리고 사실 도전에 대한 두려움보다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조금 별로 없었습니다. 실패를 하면 사실은 그게 걸음이 된다는 믿음이 있고 그게 어쩌면 어릴 때부터 그런 여러 가지 경험일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듣기로 그냥 또 어떤 그 정해진 루트대로 살아오시지 않고 좀 여러 가지 과정이 좀 있었다고 들었는데 어릴 때 어떤 상황들이 있었는지 좀 여쭤보고 싶어요. 이 연휴 걸어오는 길. 뭐 저도 저희 동료들 이제 가끔 면접을 들어갈 때도 그렇지만 저는 참 특이한 이력을 가지고 있는 걸 되게 좋아해요. 특이한 이력이요. 네. 그러니까 특별한 이력이라고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제 이력 같은 경우는 특이한 이력이라고 하는데 네. 저는 사실 이제 뭐 공부를 되게 잘했던 편은 아니에요. 뭐 어렸을 때 다 잘했다고 하는데 어렸을 때 잘했었죠. 근데 사실은 중학교, 고등학교를 하면서 뭐 방황을 엄청 많이 했었어요. 저희 아버님 말을 빌리자면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건 네가 다 했다 그때. 이럴 만큼 이제 많은 방황이 있었고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을 하고 사실 저는 이제 뭐 군대도 안 가고 사실 방위산업체라고 해서 네네네네. 이제 공장에서 실제적으로 이제 제조를 하는 사회활동을 이제 19살 고등학교 3학년 8월부터 시작을 했어요. 2학기 때 이제 취업을 나가서. 근데 이제 그렇게 쭉 다니다가
이제 어떤 계기가 있어서 사실 제가 이제 공부를 열심히 했던 건 아닌데 한 21살, 22살 되니까 공부가 하고 싶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공부가 하고 싶었던 게 제조 라인에서 이걸 매일 하는 게 조금 단순한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야간대를 갔습니다. 그래서 네네. 이제 낮에는 주간엔 제조 회사에서 이제 일을 하고 야간대를 다니고 네. 이제 그러다가 이제 병역 특례가 끝났어요. 그래서 제가 그만두고 제일 처음으로 했던 활동이 국토직이었어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중요한 거군요. 그래서 사실 대학교를 가게 된 계기도 있지만 국토대장정을 갔다 와서 사실은 저는 사회생활을 4년을 하고 국토대장정을 갔기 때문에 사실은 같은 동갑이 있었지만 사회생활 4년씩 이제 했던 친구들은 별로 없었고 그렇죠. 예. 근데 그래서 조금 거기서 이제 발휘할 수 있는 리더십에도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4년 동안 일했던 게. 충분히 그 시야가 있으니까요. 그죠? 관계성이나 이런 것들. 네. 그리고 정말 그때 전국 대학생들이 다 모였는데 거기서 하는 고민들과 인생의 고민들과 또 이렇게 도전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이 그렇게 멋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국토대장정을 참 잘했다는 인생의 터닝 포인트 중에 하나였고 네네. 그래서 제가 다녀와서 사실은 제가 영어를 이제 제가 정기과였는데 네네. 이제 대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저도 대기업으로 가고 싶고 예, 예. 성공을 하고 싶으니까 영어 시험을 봤는데 토익을 딱 치니까 260점 나오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뭐 공부를 안 했으니까 그렇겠죠. 한번 뭐 그래서- 테스트 해본 거죠, 뭐.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4년 동안 제조회사 다녔던 퇴직금이 500만 원이었어요. 그 당시에 뭐 네. 시급이 그렇게 세지 않았으니까. 네네. 그래서 500만 원에 제가 은행을 가서 600만 원을 빌려서 음. 그래서 바로 호주로 갔습니다. 그래서 그건 역시 도전이군요. 네, 뭐 사실 집이 저희도 뭐 집안이 되게 넉넉한 편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뭐 집에 제가 손 벌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고, 그래서 1,100만 원을 가지고 그냥 호주를 무작정 떠났죠. 이제 뭐 영어를 부시자는 느낌보다는 이왕 이렇게 된 거 가서 해보자라고 해서 갔었고, 또 거기서 또 여러 가지 영어 공부도 하고 아르바이트도 많이 하고 하면서 같이 병행하면서. 네, 아. 문화도 배우고 영어도 배우고 이제 그래서 이제 한국에 복귀를 하고 9개월을 다녀왔는데. 그런 계기가 있어서 제가 사실은 첫 회사가 미국 회사를 들어가게 됐거든요. 아, 예, 예. 근데 미국 회사에 도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영어가 안 되는데 뭐 9개월 갔다 왔다고 잘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예. 근데 저는 그때도 그냥 그랬어요. 아니 면접 보는 게 돈 드는 거 아니고 내가 맞아요. 공부를 해서 한번 가보는 것도 괜찮다 해서 했는데 그 당시에 되게 특이했던 거는 미국 회사는 제조 회사에서 일했던 4년에 대한 경력을 좀 크게 봐주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그게 좀 다른 점이긴 했어요. 그 경력 자체를 쳐주더라고요. 예, 예. 4년 동안의 사회 경험이 있고 네. 국토대장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면접 보면서 국토대장정에 대한 이제 질문도 엄청 많이 받았어요. 네네. 자연스럽게 도전하고 그냥 걸어오셨던 것들이 커리어들이 되기 시작한 거네요. 네,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아, 이거 되게 또 의미가 있는 게 방황하는 우리 또 청소년기에 누가 방황을 안 하겠습니까? 근데 특히나 방황을 좀 깊게 하거나 사고도 좀 친구들은 과연 내 인생이 뭐 어떤 계기가 있을까? 공부 이미 말아먹을 대로 말아먹었는데 토해낼 수도 없고 근데 그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실마리의 비법 그 다음에 아까 말한 대로 그 어떤 퇴직금으로 300인가요? 500. 500으로 호주 9개월 어학연수하기. 오늘 비법 노트가 부제가 너무 많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아르바이트 하면서. 그럼 아르바이트를 같이 병행하셨다고 하셨는데 견딜만 하셨어요? 아니면 어떤 아르바이트를 좀 하셨을 때 가능성이 이게 잘 돌아갔는지? 아, 저는 그것도 뭐 이렇게 말씀드리면 약간의 제 자랑 같긴 한데 아, 자랑해 주셔야 네. 사람들이 적용하고 써먹을 것만 써먹습니다, 본인들이. 그러니까 저는 사실 영어를 아까 말 잘했던 게 아니기 때문에 사실 처음에 500만 원, 아까 대출 600만 원 해서 네. 한 7, 800만 원 정도 4개월은 공부에만 투자를 했어요. 네. 하고 이제 대도시로 넘어와서 넘어가고. 이력서를 가방에 100장 정도 꽂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그냥 보이는 레스토랑 보이는 데 다 들어갔어요. 네네네. 그렇게 이제 뿌리다가 이제 사실 아르바이트를 제가 3개까지 했었는데 이제 생활비도 벌어야 되고 학비도 예, 내야 되니까 예, 예. 했었는데 그래서 거기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뭐 제가 호주에서 했지만 다른 데 가면 한국 커뮤니티가 너무 잘 돼 있다 보니까 이제 아르바이트를 해도 한국 식당에서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근데 사실은 그것보다는 좀 두려워하지 말고 아무 데나 들어가서 일자리만 밥 먹다가도 이력서 놓고 오고 그랬습니다. 이게 혹시나 사람 구하면 예, 예. 뭐 특히나 한국 사람이 운영하지 않는 현지인들이 운영하는 데를 좀 많이 아, 집중 정말 좀 우리 할까요? 지사장님의 일대기로 이렇게 드라마나 영화 나중에 더 왕창 잘 되셔가지고 영화로 아닙니다. 제작을 하셔도 굉장히 의미가 있고 또 되게 재미난 어떤 캐릭터가 보이는 것 같아요. 근데 보면 원래도 체력적으로도 사실 뭐 알바를 3개 한다라는 거 쉽지가 않은데 체력적으로도 충분히 이런 것들이 좀
타고난 좀 이게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좀 체력은 좀 좋은 것 같습니다. 원래 네. 좀 있으셨다. 근데 네. 이제 그 이후에 또 한국에 돌아와서 국토대장을 통해서 더 업그레이드. 네. 어떻게 보면 태양광 쪽의 마동석이라는 느낌도 좀 드는데 어떻게 만족하십니까? 몸이 아직 아니라서. 네. 크다고 또 파워풀한 건 아니니까요.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 바로 또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렇게 완벽하시고 뭐 결혼 생활도 잘하고 계시지만 회사에서 굉장히 좀 인기가 많으실 것 같아요. 이렇게 뭐 남녀노소 굉장히 좋아하실 것 같은데 네. 좀 어떻습니까? 그거를 제가 제 입으로 말씀드리기 좀 그렇고요. 좀 그런가요? 어떻게 하죠, 그러면? 저기 뒤에 제 동료가 앉아 있는데. 그래요? 전 저희 스텝이신 줄 알았는데, 미모가 좀 있으시네요. 네네. 이제 잠깐 좀 모셔보겠습니다. 괜찮아요. 예, 나오시면. 괜찮습니다. 예. 예. 네. 거기 옆에 잠깐, 네.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굉장히 또, 약간 좀 닮으신 것 같아요. 친동생 같기도 하고. 아닙니다. 전혀 아니죠. 피가 안 섞였죠. 신뢰될 수도 있을 것 예, 그렇죠. 네, 원래 그런 것도 서로가 신뢰가 되는. 간단하게 일단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썬그로우 파워코리아 영업 및 마케팅 맡고 있는 이태림 사원이라고 합니다. 네, 이태림이요. 이태림. 이름도 굉장히 아름다우신 것 같아요. 현재 그럼 나이가 혹시 공개 가능하십니까? 네, 25입니다. 25이라 공개가 가능한 것 같습니다. 한창 좋을 때 아직 꺾이지 않은. 좋습니다. 그럼 현재 지사장님과 회사에서 어떤 식으로 좀 이렇게 업무를 하고 이렇게 하시는지. 제가 직관적으로 물으면, 그러면 왜 데리고 왔냐? 그러니까 뭔가 업무적으로 연결선상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사실 마케팅. 네, 지사장님은 약간 저희 회사에서 신 같은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모셨군요. 지금 사실 실무자들이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네. 지사장님은 어떤 해결 방법을 다 알고 계시잖아요. 다 겪어보셨고 이렇게 신처럼 위에서 내려다보고 계시지만 직접적으로 이걸 이렇게 해가 아니라 네. 좀 스스로 길을 찾을 수 있게 유느님이 아니라 김느님이시군요. 그렇죠. 그러면 기왕 이렇게 좀 부끄러운 순간이 온 순간 좀 몇 가지 더 칭찬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장점, 지사장님의 장점. 지사장님 일단 저희 회사 동료분들이 일단 지사장님이 사무실에 들어오신다 들어오면? 하면 다 너무 좋아하시는 게 일단 너무 인간적이시고 맛있는 것도 잘 사주시고 지갑도 잘 여시고. 네. 네, 그리고 항상 오셔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시고 하니까 진짜 정말 지사장님 하면은 되게 높은 존재고 이런데 너무 그러니까 지사장님이랑 같이 일하는 게 너무 행복한 좋습니다. 네, 직업 만족도가 어떻게 좋습니다. 괜찮으십니까? 팩트입니까? 혹은 그 정도는 아니다. 뭐 이런 거 없습니까? 너무 가훈의 말. 알겠습니다. 찬입니다. 그럼 지사장님은 태림 팀장님이신 사원입니다. 사원. 네. 사원에 어떤 좀 장점이 있는지 간단하게만 한 가지만 딱. 한 가지. 한 가지만. 시간 관계상 두 가지. 안 됩니다. 한 가지만. 한 문장으로 길게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역시나 김느님이십니다. 네. 일단은 입사한 지 한 3개월밖에 안 됐습니다. 네. 신입사원으로 입사를 했고 네. 마케팅 전공도 아니에요. 뭐 사실 역사학과 맞죠? 네,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는 특이한 특별한 이력이 있는 분을 좋아하는데 네. 사실은 제가 스펙 높은 부분도 많이 뽑아봤는데 네. 사실 열정이 제일 뛰어나고요. 네. 배우려는 의지가 제일 뛰어나고 지금 3개월 동안 사실 이렇게 발전해 나가는 모습을 보면 놀라울 정도이고 그리고 다른 동료들과 융합되는 모습도 너무 보기 좋게 그리고 눈빛이 굉장히 빛이 나고 힘이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저도 이렇게 우리 지사장님 얘기 들으면서 예술 분야에 저도 이제 뭐 단체 대표로서 하고 있지만 저 역시도 굉장히 특이한 이력을 선호하거든요. 그러니까 정통 뭐 걸음을 걸어오건 그 과가 아니더라도 삶의 경험이나 어떤 일을 해봤냐에 따라서 결국에는 연기도 마찬가지지만 이 일, 어떤 회사에서도 저는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사장님 말에 굉장히 동의를 하고 또 굉장히 역사 쪽이라고 하셨지만 왜냐면 그 역사를 알아야 미래를 그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역시나 그런 부분들을 우리 지사장님이 장점으로 또 잘 하시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럼 긴급 질문으로 뭐 편집이 될 수도 있겠지만 또 예를 들면 이렇게 극장에 오셨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회사도 가끔 보면 뭐 어떤 회사의 어떤 태양광에 대한 인지도의 개선이나 혹은 변화를 위해서 뭐 영화를 제작한다던가 광고를 제작한다거나 아니면 메세나나 이런 걸 통해서 연극 공연 같은 걸로 홍보 겸 예술의 가치로 뭔가 좀 이렇게 만들기도 하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혹시 고민하고 계신 마케팅 쪽으로 역사까지 고려를 해서 어떻게 좀 고민하고 계신지. 연극을 많이 만든다면 어떤 이야기? 아까 지사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네.
태양광 분야가 일반인들한테 그렇게 좀 친근한 분야는 아니기 때문에 그런 편견도 되게 많고 그리고 잘 모르는 부분들도 많으셔서 그런 것들에 대한 편견을 쌓은 그런 것들이 저희 업계의 도전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연극을 만든다면 네. 태양광 분야를 조금 더 친숙한 알고 싶은 그런 분야로 만드는 게 연극을 한다면 그런 게 새로운 과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아이디어가 떠올라요. 그래서 우리 지사장님이 굉장히 특이한 이력과 특이한 인생을 또 걸어오셨고 도전에 도전이었잖아요. 그래서 지사장님이 어떤 성공 1대1 그리면서 태양광 이야기 쪽으로 가면서 편견에 맞닥뜨리면서 어떤 고통과 어떤 막 괴로움이 있다가 플래시백으로 국토 재장정 이야기로 가서 뭔가 다시 힘을 얻게 되는 계기를 가지고 해상에서 깨어나서 읽어가는 이런 거 어떻습니까? 뭐 추가하셔도 돼요.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어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어찌 됐건 이런 것들이 또 기회가 된다면 굉장히 또 재밌게 제작이 되면 좋겠다는 좀 생각이 듭니다. 옆에 우리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짠! 네. 금방 한 분이 또 나가셨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지사장님 앞으로의 좀 계획과 비전이 있으시다면 네. 리더십 부분에서도 그렇고 회사의 어떤 지사장님으로서도 어떤 비전을 갖고 계신지. 저희 썬그룹 파워 코리아가 2018년에 설립을 했어요. 네. 이제 그때 지사 처음 설립을 했고 제가 17년도에 입사를 했고 근데 사실은 작년에 업계에서 1위를 한번 했거든요. 아, 예. 뭐 그렇다 보니까 사실 올해는 더 많은 견제도 있고 또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사실 저희 회사로 봤을 때는 그 성과를 이어가는 게 가장 큰 목표 중에 하나고요. 네. 그리고 저는 이제 저희 큰 그림이라기보다는 제가 진짜 원하는 건 저희 동료들이 다 저는 잠재적인 CEO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 친구들이 다 CEO가 돼서 어떤 분야에 대해서 참 잘 됐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제가 뭐 농담처럼도 얘기하지만 술자리에서 여기 있는 분들이 다 CEO가 되면 나 잊지 말고 맛있는 거 많이 사주고 아, 예. 나 잊지 말고 골프도 좀 데리고 가지고 네. 이제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예. 그래서 다들 자기 자리에서 자기 역할, 역량을 다 발휘하는 그런 사회 일꾼 그리고 회사가 꿈토가 돼서 자기 꿈을 이룰 수 있는 이제 그런 회사를 만들고 같이 살아가는 게 제 비전과 목표입니다. 네, 굉장히 기대가 되고 진실성이 좀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저희 이제 비법 노트의 마지막에 끝 무렵에 이제 하는 코너가 있어요. My Secret Object라는 어떤 코너가 있는데 같이 카메라 보시고 My Secret Object 외쳐주시면 됩니다. 네. 레디 액션. My Secret Object. 네, 좋습니다. 본인의 어떤 인생의 비법이라고 할 수도 있고 터닝 포인트를 주었던 어떤 오브젝트 네. 혹은 그게 뭐 어떤 사물일 수도 있고 정신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게 좀 있으실까요? 제가 이 질문을 받고 좀 생각을 해봤는데 네. 저희 터닝 포인트에 가장 큰 역할을 줬었던 게 사실은 국토지기 7기 모집 포스터예요. 포스터. 네. 네. 자, 여기 나가고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그게 이제 제가 그 문구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약간 이런 문구예요. 지금 아니면 언제 미쳐 보겠냐라는 거였어요. 네. 그리고 지도가 있고 걷는 발자취가 쭉 있는 그림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음. 근데 딱 그걸 봤을 때 되게 심장이 뛰었거든요. 저는 점심 먹으러 가다가 사실 학식 먹으러 가다 봤는데 그걸 보고 바로 신청을 했어요. 그 심장의 두근거림을 주체하지 못하고 일단은 앞뒤 안 보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게 항상 저를 고민을 하게 만들 때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실패가 걱정이 된다든지 다른 게 걱정이 될 때 네. 어떻게 보면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움직이게 해줄 수 있는 그 기억이 되는 오브젝트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굉장히 의미가 있고 앞으로 그리고 또 계획이 있으시다면 몇 기가 되는 거죠? 만약 국토대장을 다시 하게 된다면 다음 기수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해요. 근데 네. 18기까지 했던 걸로 기억이 나고 네네. 다시 이어서 가면 19기가 9기가 될 네. 수 있지 않을까? 혹은 다시 1기가 될 수도 있겠죠, 또. 그렇죠. 네. 그리고 아마 19기라든지 다음에 하게 되면 아마 선배 기수들이 네. 좀 같이 걸을 것 같아요. 지금 걷고 오신 분들이 다 회사에 계시고 다 뭐 일을 하고 계시지만 일주일 됐든 2주를 됐든 시간을 내서라도 또 같이 걸으면서 다시 추억을 만드시고 싶은 분이 많을 거고. 그러니까요. 네네. 그 요즘에는 또 청년들이나 이 세대 간의 갈등도 많은데 이런 네.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교류도 되고 서로 좋은 멘토자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꼭 필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긴 시간 너무 즐겁고 그러니까 오늘 결국 주제 리더의 어떤 도전 정신이 가장 컸던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참여해 보셨는데 좀 어떠셨어요? 일단 너무 편하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유 아닙니다. 네. 제가 더 즐거웠습니다. 네, 제가 뭐 이런 인터뷰가 능숙하지 못하다 보니까 뭐 얘기를 잘 했는지 모르겠는데, 저도 이제 사촌 동생도 있고 20대 분들을 자주 만나 뵈보면 네, 고민이 되게 많아요. 근데 고민이 많은 게 또 고민이더라고요. 그래서 맞습니다. 어떤 걸 해야 될지, 그리고 너무 엄청난 걸 하고 계세요. 뭐 저 20대를 생각하면 잘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 활동과 여러 네. 가지 스펙과 뭐 맞아요. 공부도 마찬가지고 영어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렇게 함에도 계속적인 고민을 하고 잘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다는 얘기를 제일 많이 하는데, 조금 자신감을 갖고 자신에 대해서 좀 들여다보고 자기가 자신을 사랑해서 더 그런 마음을 좀 키우고 자신 있게 당당하게 나섰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한 발을 뛰는 게 중요한데, 그러니까요. 그런 거를 많이 고민을 많이 하시는 것도 좋지만 충분히 고민을 하시되 행동에는 좀 주저치 말고 하셨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좀 전달하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결론은 정말 국토 대장정이 큰 의미가 있었던 것처럼 인생의 대장정을 정말 멋지게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도전하시는 우리 김호섭 지사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우리 마지막은 인생의 국토 대장정 도전하라 이렇게 하면서 끝내보면 어떨까요? 네, 좋습니다. 인생의 국토 대장정 도전하라. 네. 네. 하나, 둘, 셋. 인생의 국토 대장정 도전하라.